자, 저희 다음 파트 이어서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파트 2에 지방도시 선호도와 특징,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는 의사결정 3단계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실제 매수를 위한 물건 찾는 과정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는 약간 이제 좀 이론이라던가 이제 좀 훑어보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 좀 매수에 가까워지는 단계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바로 직전에 뭘 했었냐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땅의 가치라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방 투자 중에서도 이제 가치 성장 투자가 있고 이건 이제 가격만 보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 어느 정도 전세가 받쳐줬을 때 투자금 규모 줄이면서 들어가는 투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냥 금 긋듯이 이렇게 막 여기까지는 가치 성장이고 이 다음부터 소액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집합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다. 이 밑에 걸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 가치라는 게 지역별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적인 가치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학군이라는 게 대구 수성구에서 갖는 의미와 이제 경상도 김해에서 갖는 거는 의미가 좀 의미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같은 돈으로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선호도랑 의사결정 요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선호도와 환금성을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매도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매도를 염두에 두고 매수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팔긴 팔 건데 뭘 생각하면서 사야 되지? 이게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내가 팔고자 할 때 잘 팔리는 게 환금성이고 그 환금성이 선호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선호도, 환금성,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이번 파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역별로 아파트가 수도권은 입지가 주는 영향이 커요. 당연히 수도권에서도 신축 좋아하지만 입지 영향이 큰 반면에 광역시는 좀 입지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연식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입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광역시가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부도시로 갈수록 입지라는 게 없지는 않지만 점점 약해지고 연식의 비중이 강해져요. 그래서 점점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신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도시별로 달리해서 보시면요.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시세를 3개월 전 시세를 교환에 넣어놓고 이거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시세를 지금 걸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환에 적혀 있는 게 3개월 전이잖아요. 의도치 않게 제가 가격 트래킹을 하시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시세랑 여기랑 시세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게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산은 인구가 거의 330만 정도가 되고 근데 330만인데 불구하고 학군이 성취도 90% 이상. 성취도 평가가 전교생 중에 보통 이상 학력인 애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전교생의 10%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부산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도 이게 17개 학교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 밑에 나오는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일단 부산을 임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건 뭐냐면 뭐 평지 좋은 거 알겠고 연식 좋은 거 알겠고 오션뷰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얘들의 우선순위가 안 매겨진다는 게 부산 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부산은 그냥 연식 좋으면 되냐라고 하기에는 아닌 단지들이 있고 구축인데 좋아하는 단지들이 있고 오션뷰라고 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수영구랑 해운대에서 보이는 오션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구의 후순위 생활권이나 뭐 저기 막 강남도 이런 데서 보이는 오션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 보이는지 그 오션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보인다라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거를 약간 공식화해서 정리를 하려고 보시면은 굉장히 접근이 어려워요. 똑같은 오션뷰도 해운대에서는 90점의 비중을 주고 뭐 남구의 끄트머리 후순위 생활권에서는 5점만 준다. 뭐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뭔지를 보고 이것까지 포함한 단지별 선호도를 내가 습득을 하겠다라는 접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부산 투자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촌과 학군이 같이 묶여 있어요. 부산은. 근데 부산의 특징은 뭐냐면 학군지가 아닌데도 부촌인 곳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뭐 해운대 좀 오션뷰 보이는 그런 데 있죠. 그런데 고급 주상복합들은 사실 학원가나 학교 좋은 학교를 끼고 있지가 않아요. 해운대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학군지라고 할 만한 곳은 센텀시티이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막 해운대 백사장에 막 이제 뭐 LCT 막 오션뷰 쫙 펼쳐진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안대교 이런 데 보이는 이제 수영고의 단지들도 부촌이긴 부촌이지만 학교가 하든 학원이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역시 중에서 부촌과 학군이 분리가 되는 유일한 광역시가 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학군이 안 받쳐줘도 부자들이 모여서 할 만큼 이제 그 안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식이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도시인데다가 부산이 최근에 10년 동안 공급이 많다 보니까 연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부산에서 환경이라고 하면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오션뷰와 평지를 보여줍니다. 오션뷰랑 평지. 평지를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산에만 있는 환경 요소고요. 나머지는 교통과 위치인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워낙에 부산이 크다 보니까 좀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저기 멀리 있는 북구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출퇴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위치가 나름대로 중요하고 이 비중이 도시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 비중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24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근데 힐스테이트 버머가 15.5억이에요. 이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뭐냐면 부산이 더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대구가 더 비싸요. 그래서 얘가 너무 고평가고 얘가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하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촌도 선호 요소고 학군도 선호 요소고 오션뷰 평지도 선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가 약간은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대구에서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유일한 곳이 수성구예요. 그냥 범어동, 만촌동, 내가 애가 없어도 수성구가 제일 좋아.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30만 인구가 부산에서 약간 좀 찢어진다면은 이 240만밖에 안 되는 대구이지만 이 수요가 다 여기로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뾰족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지 부산이 대구에 비해서 가치가 덜하다라고 보는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군에 보시면은 확실히 대구가 규모가 더 적은데도 거의 지금 부산의 성취도 높은 학교에 거의 2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구가 좀 학군지로서 그리고 학군에 대한 수요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는 정말 부촌 학군이 그냥 하나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범어동이 부촌이고 부촌이 범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구도 역시 부산과 마찬가지로 연식 좋은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공급을 많은 지역의 특징이 연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한 10년 차 정도도 신축으로 보는데 이런 지역은 5년 넘어가면 구축 지급을 받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구도 제일 크다 보니까 중심부, 동성로 이런 데 가까운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반면에 대전은 이제 143만 인구인데요. 지금 학군이 13개, 90% 이상인 학교가 13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비해서 인구가 꽤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90% 이상 학교의 개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전도 학군이 괜찮은 도시인 거예요. 여기도 부촌과 학군을 따로 묶어놨긴 했지만 이제 거의 이제 같이 가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부촌이면서도 학원가를 안 갖춘 곳들이 있어요. 도룡 SK라고 해서 연구원들 많이 사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학원가가 없는 이유가 과외를 시켜요. 혹은 애들 교육 품앗이도 시켜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박사다 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누구 아빠가 뭐 과학해주고 누구 아빠가 수학해주고 이런 식의 품앗이도 애들 어릴 때는 있고 아니면 그 근처에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 이제 대학생 과외인데 좀 수준이 높은 거죠. 석박사급. 예. 그 이제 석사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카이스트 대학교 학부생 친구들이 이제 과외를 와가지고 과외 지도를 하고 이런 그룹 과외 시키고 이렇다 보니까 학원가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학원가까지 막 의리의리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군지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의미가 우리가 아는 학군지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는 부촌이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둔산동 우리 몇 번 봤었던데 거기는 우리가 아는 그 학군지의 모습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대전도 공급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 사이클 지나가고 나면은 연식의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대전 또한 위치가 중요하고 광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광주도 대전하고 인구는 비슷해요. 그런데 학군이 좋은 학교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3개가 거의 몰빵이에요. 어디냐면 봉선동 이쪽이 제일 학군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봉선동은 진짜 엄마들이 공부 좀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는데 봉선동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단지가 꼭 이제 모든 구축 단지들조차 외곽에는 신축보다 더 비싼 건 아니에요. 이 대장 제일풍경사 여기는 봉선동에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좀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조금 연식도 애매하지만 봉선동 안에서는 제일 새 아파트라서 얘는 그래도 대장의 가격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봉선동의 구축들은 외곽의 신축에 비해서 가격이 꼭 그게 반드시 엄청 많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받쳐주는 부촌과 학군이 받쳐주는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럼 광주는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식이 제일 중요하고 광주는 지속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공급이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아파트에 사는 건 기본이고 그냥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새 아파트를 좋아하고 의리의리한 데 좋아하고 대단지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장 브랜드가 뭐예요? 여기 헬스테이트, 롯데캐슬하고 좀 다른 게 제일풍경채잖아요. 여기 좀 이제 완전 1군 자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엄청 이제 자이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광주는 대형 평수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즘 짓는 평수는 9평, 그러니까 전용 8사까지가 많이 짓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보통 연식이 조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 이제 반짝반짝한 새 아파트는 막 60평 이런 거 잘 안 짓잖아요. 예,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 되었어도 대형 평수에 거주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지가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세요. 이게 거래가 되고 선호도가 있으면 투자해도 됐는데 근데 40평이야. 그럼 난 투자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제 대형 평수고 가격이 잘 받쳐주는 단지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가 보통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황금성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9평 위주로 보되 정말 좋은 단지다라고 하면은 조금 큰 40평, 38평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근데 그런 단지가 투자금이 적게 들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자, 마지막으로 울산인데요. 울산은 그 광역시 중에서 가장 도시 규모가 작아요. 네, 인구도 적고 그런데 가격 이런 거는 못지 않고요. 학군도 못지 않아요. 사실 대전 이상이죠, 울산이. 그래서 엄청 이제 그 울산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고 왜 그 서울에 나온 김태희 씨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여고로 나왔는데 그 김태희 씨가 저 울산의 학군지가 그 옥동이라고 이제 딱 중심지가 있어요. 그 학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창 시절 보냈고 거기 학원을 다녀가지고 이제 좀 엄마들 사이에서 당시에 남학생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제 학원을 유명했다고 하고 그런 일화들을 부동산 상담원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저기 김태희 씨가 저쪽에 학원 다녔다 막 이렇게 그만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은 그만큼 좀 학군지에 대한 선호도나 학군지에 모여서 살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학군지 근처에 변변한 대단지가 별로 없어요. 다 구축이거나 다 소단지거나 그나마 있는 데가 문수로 아이파크인데 여기도 이제 아이파크이긴 하지만 연식이 반짝반짝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그 뾰족한 학군 수요가 부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엮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연식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한데 울산이 은근히 크거든요. 울산 군도 저기 울주군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울주군도 있고요. 울산 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울산에 KTX 타고 가면은 통도사역에 내려요. 나는 울산에 왔는데 통도사? 이러면서 이제 내리면은 이제 거기서 한참 이제 뭐 택시를 타면 한 2, 3만 원? 남북까지 가까운 데 들어가도? 그러고 막 쏘카 타서 빌려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외곽적으로 좀 빈 땅도 많고 좀 확장될 만한 곳들도 많고 좀 넓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너무 넓어지면은 출퇴근이 좀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위치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도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중소도시로 넘어갈게요. 중소도시 중에서 메가톤급은 창원이에요. 창원도 실제 보시면 용지 아이파크가 9억 되다 보니까 울산 못지않은 가격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창원은 특징이 뭐냐면요. 창원의 중심지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좀 좋아한다라고 하는 연식 좀 된 단지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트리비앙이나 이런 단지가 뭐 06년식, 07년식 하거든요. 얘네가 이미 재건축이 돼서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에도 그 전에부터 사람들이 살던 데를 갈아엎고 재건축을 해서 올린 게 지금 2006년, 2007년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부터 옛날부터 거기 살았던 거고 거기를 재건축을 해가지고 올릴 만큼 그 땅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창원도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창원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거 창원은 공부 별로 안 중요해. 학군 안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선호도가 어떻겠어요? 완전 뾰족하죠. 완전.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주변이. 그게 그 00년대, 그 재건축돼서 00년대 구축 들어온 거 반송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창원도 그쪽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근데 그런 데가 되게 광역시에 비해서 좁고 뾰족하죠. 그러니까 고선호도를 받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안 돼요. 예,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연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의 학교가 가져가는 학군적인 장점이 크고, 위치도 창원도 이제 옛날에 마창진, 마산창원진을 합쳐가지고 이제 통합창원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해 저쪽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해군기지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 쪽에 붙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창원 가시는 분들, 이제 이 강의 보시는 분 중에 창원 임장지에 분도 계시거든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 그래서 이제 창원을 보시면은 창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심부에 창원에 국가 3단이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가. 얘가 그 중심부에 있거든요. 여기 동사하는 사람이 창원 직장인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산업단지가 여기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어요? 하청업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밥집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장 나온 사람도 숙박업소 있고, 뭐 상권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까지 하면은 요 근처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은 민족 대이동이에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원은 이제 오션뷰가 있긴 있거든요. 제가 이 칼날처럼 여기다 넣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도형 이거 막 미묘하게 막 너비를 조절하면서. 근데 이게 창원이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바다가 갖는 프리미엄 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창원의 바다 주변이 여기가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 보이는 뷰는 공단 뷰가 같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멋있어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바다 뷰가 조금 더 비싼 단지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칼날처럼 넣었고 이 창원 사장님, 그 마산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 여기 오션뷰 너무 좋아요. 진짜 멋있어요.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엄청 시크하게 마산 똥바다 뭐 볼 거 있냐고 막, 그냥 별로 좋지도 않다고 나는 뭐 광안대교 정도는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션뷰 나오는 집이 2천만 원 더 비쌌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천안이 66만, 그다음에 아산이 35만 이렇게 합쳐져서 거의 10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천안의 불당동 굉장히 그 이제 선호도 높은 단지죠. 그 여기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천안의 이 신불당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폭발했으니까 다른 차들이 이제 화재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진화가 되고 나서 그 피해를 입은 차들을 끄집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제차 다음에 외제차. 이거 빼내가지고 이렇게 늘어놓은 사진들이 이제 신문기사에 찍혔는데, 뭐 이제 화재 피해 현장이라고. 근데 이제 외제차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그 기사가 엄청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외제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천안시예요. 네, 그만큼 이쪽 사람들이 소득이 일단 괜찮고요. 대기업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써요. 그만큼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뾰족한 선호도. 그리고 요 한 개, 학군 90% 이상 한 개, 얘가 신불당에 있어요. 여기도 엄청 뾰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엄청 공급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라 연식이 진짜 중요하고, 이 한 개의 학군, 여기가 이제 신불당에 있는데, 요 신불당이 학군이 좋아서도 좋지만 연식도 좋아서도 좋고 상권이 좋아서도 좋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군 요소가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크다 보니까 위치적인 부분도 이제 무시는 못하죠. 반면에 이제 청주는 지금 85만 인구고 얘가 두산이브 GL2차 사실 얘가 대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가격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외곽의 신규 택지가 지금 7억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얘는 14년식인가? 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실 가격으로는 더 이상 대장은 아니고 약간 한번 꺾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왜 대장으로 넣었냐면 그래도 이쪽에 막 백화점이랑 학군도 갖추고 있고 상권도 갖추고 있는데 신규 택지가 아직 그거를 대체할 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미에서 약간 상징적으로다가 얘를 대장으로 넣긴 했는데 가격으로는 이 친구를 넘어서는 다른 단지들이 있다라는 걸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는 학군이 좋은 곳이 두 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외곽도로 이렇게 타고 청주는 어디에 살든지 다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치가 진짜 안 중요해요. 그럼 뭐만 남는다? 연식만 남아요. 그리고 이 학군이 받쳐주는 곳들은 좀 엄마들의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그 요소가 약간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주도 약간 외곽에 그 신규 택지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장이 에코시티 더샵 2차라고 해서 여기 6억 천인데 여기 정거점까지 거의 다 와가기는 해요. 예, 그리고 학군이 좋은 곳도 한 개가 있고요. 전주도 이 태생적으로 외곽에 신규 택지, 그러니까 뭐 에코시티, 뭐 혁신도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규 택지가 다 외곽의 빈 땅에 들어왔거든요.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연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중안한동 호로 한해체라고 해서 03년식인가 전주에서 지금 1억 벌었다 하면서 보여드린 단지가 있어요. 포항자이랑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군이 좋아
좋아, 학군이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연식이 들었지만 막 엄청 대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군을 넣긴 넣었는데 이 학군이 좋은 단지보다는 그래도 연식이 좋은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해는 거의 이제 뭐 없습니다. 연지공원 푸르지오 여기가 지금 대장인데 사업돼 있으니까 진짜 싸고요. 그 다음에 김해에서는 뭐 학교를 보고 이사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지역 엄마들이 저 학교를 좋아할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연식이 거의 가고 이 위치에 대해서 제가 조그맣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김해가 기본적으로 위성도시예요. 쟤는 이제 자족도시가 아니라 주변의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베드타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구조가 가능했냐면 김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김해는 비운의 도시예요. 양쪽 형님들이 있어요. 이 형님들이 흐름이 좋아야 이 친구도 같이 좋은 영향을 받아요. 이 왼쪽에 창원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부산이 있어요. 부산 강서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김해는 약간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쪽은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쪽은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쪽에 사는 사람만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원도심이에요. 이쪽 원도심.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유라 이런 데가 신주택지거든요. 여기가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라가 있고 장유라는 곳이 있어서 이 장유에서 매물을 보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일 일요일인데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김해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김해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해 간다라는 게 원도심 이쪽 동네를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장님 여기 어디예요? 여긴 장유지.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도인가? 거의 남북 단절 수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판교 사는 사람이 분당 간다고 안 하고 판교 간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유라고 하고 유라라고 하고 여기 김해라고 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런 게 있어서 위치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이 왼쪽에 사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잘 안 가요. 여기 사는 사람도 여기 잘 안 가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투자하실 때는 좀 이거 참고하세요. 여기 전세가가 빠지잖아요. 여기 전세가가 빠지고 잘 안 나가는데 여기는 전세가가 오르고 잘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가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세가 잘 나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억 5천이니까 여기가 전세가 3억 2천이니까 좀 높여내놓을까? 근데 좀 여기가 3억 5천까지 간다고 해서 여기가 같이 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대세상 성장으로 넘어가면 같이 오르겠지만 약간은 그 안에서 도는 게 있다 보니까 각각의 권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매수를 할 때는. 자, 그럼 포항입니다. 포항은 이제 오늘 여러 번 나왔던 이제 포항 자이 비운의 도시예요. 참 이제 공급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학군이 좋은 곳이 3개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라는 이제 큰 직장이 있거든요. 이 직장에 사는 사람들이 고소득자의 교육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아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신경 쓰면서 그 친구들이 모여 자라요. 그게 아까 효자토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공부를 잘해서 3개인데 중소도시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곳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식이 중요하고 지금도 이제 과잉 공급 구간이니까 연식에 대한 기준이 여기도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학군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워낙에 압도적인 직장인데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위치 중요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미인데요. 구미는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구미 아이파크 더샵이에요. 이 단지가 입주를 하고 나서 한창 매물이 잠기면서 약간 시세가 좀 못 나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한번 매물이 좀 빠지면서 가격이 한 계단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계속 거래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빠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구미 시장의 천장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 단지가 좀 가격을 좀 받쳐주면서 갈 수 있느냐가 이후에 구미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구미는 워낙에 이제 좀 오래 그 입주가 계속 들어왔다 보니까 연식이 거의 다고요. 여기도 이제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참 이제 구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낙동강 있거든요. 낙동강. 그리고 원래 공업단지는 그 공업 용수를 끌어가야 되니까 강 끼고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동쪽이니까 강동 지역이라고 하고 여긴 서쪽이니까 강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서쪽이 원도심이에요. 동쪽이 신주택지. 그래서 왜 이런 신규택지가 형성이 됐냐면 이쪽에 이제 국가 산단인데 뭐 LG도 있고 막 여러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좀 대규모 채용을 하면서 구민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와요. 그럼 이사를 들어오면은 요 신주택지 이사를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사투리를 안 쓰기도 해요. 네,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서울말 쓰니까 저에게 맞춰주느라 서울말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카페를 갔는데 뭐 하산동 커피인가 거기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더니 네, 뭐 얼마입니다. 뭐 결제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서울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 여기가 서울인가 구민가? 약간 그 생각을 했었던 단지고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원도심 이쪽 사람들은 이 원도심 구식이 있는데 여기도 이 안에서 돌고 이 안에서 돌아요. 그리고 전세도 여기 빠지는데 여기 안 빠질 수 있고요. 여기는 빠지는데 여기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 가격이나 전세 흐름을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게 이제 위치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 요소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광역시는 입지가 연식보다 중요하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입지도 만만치 않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입지 좋은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가 좋거나 프리미엄이 있는 곳에 준신축 또는 구축. 근데 구축의 범위가 뭐냐면 구축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학군과 부촌이 같이 가고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이 집이 낡았는데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학군이에요. 애들 키우려고. 그러니까 불편함 감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군 또는 부촌 지역에 구축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됐을 때는 세 번째로 내리는 게 입지가 덜 좋지만 여전히 선호하는 생활권에 연식 괜찮은 단지. 여기까지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4번부터는 공급이 없는 지역, 공급이 없는 시기에 좀 이제 더 앞단에 없으면 밀려가시면 좋은데 이제 외곽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신축도 광역시급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선호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5순위 생활권이 이제 비선호 생활권, 구축, 외곽 구축,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투자하지 않고 당연히 1순위가 제일 좋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후순위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금의 범위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소도시는 입지보다 연식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입지 좋은 신축의 1순위,
그 다음에 이 순위는 양호한 생활권인데, 이 양호하다는 게 그 아까 범위를 정해드렸죠. 왜 차후 20분 이내 뭐 이제 학원과 학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학교 학원이 가까운 곳 이런 이제 범위 정해드렸잖아요. 그거 단점이 없는 생활권의 신축, 그 다음에 입지가 괜찮다는 준신축 2010년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부터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 입지가 좋은 구축 또는 외곽 아파트 밀집이야, 밀집 지역 신축. 여기는 이제 공급이 없는 시기에 내가 검토한다면은 구축이나 외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순위 이런 데는 투자하지 않음,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지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사례를 붙여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마 비교평가랑 맞닿아 있는 측면일 건데 다음 주에 푸에퍼님이 비교평가를 엄청 자세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기는 측면에서의 비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천안 얘기를 했었죠. 천안이 가운데가 구도심이고 외곽에 신규 택지가 들어오면서 확장이 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불당 아이파크랑 새로 들어오고 있는 신규 택지의 성성, 여기 이제 신축 24평을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거 맞아요. 구축 30평대, 신축 20평대, 여기 중심지 외곽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불당 아이파크는 천안에 이런 신규 택지 이런 데 있죠. 신불당. 요거 들어오기 전에 천안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대장 아파트인 거죠. 근데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장 아파트의 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가가 그냥 동네 학원가 수준이 아니라 막 입시 컨설팅 학원, 그다음에 수능 논술 학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좀 전문적인 학원까지 갖춘 학원가라서 천안 내에서 제일 좋은 학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잘 지어진 구축이다 보니까 상승장에 상당히 잘 갔어요. 5억 넘게 갔었고, 실제로 전고점이 이런 외곽에 있는 24평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고점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은데 구축은 조금 걱정되는데, 근데 얘가 선호도가 좋은 것도 맞아요. 대체가 되기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매수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일단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지어져 있고 안에 관리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군지의 구축 대장의 불당동이지만 그냥 구축이라는 거 이거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외곽의 성성동에 있는 레이크 프루지오 3차 아파트 대신에 26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잘 생겨,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네,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균질한 신축이고 외곽 택지지구라는 건 너무 좋지만 평형이 20평대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막 어쨌든 구축이어도 대장이고 학군도 괜찮은데, 아니 근데 신축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얘는 또 20평대네? 이런 게 고민이 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그 여기가 불당 아이파크거든요. 여기가 6월달, 5월달에 거래가 되고 건너뛰고 2월달에 거래가 되고 1월달에 거래가 되고, 근데 한 달에 한 건 찍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드문드문 거래가 되다가 분위기 좋으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거래가 되는 건 맞지만 좀 이게 띄엄띄엄하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몇 세대냐면 무려 823세대예요. 근데 여기 26평은 395세대거든요. 얘가 거의 2배가 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정말 이제 세대수는 반틈밖에 안 되지만은 6월달, 5월달, 4월, 3월, 1월, 12월에 주루로 거래되고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 좀 거래되는 빈도가? 오른쪽이 높죠. 근데 세대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환금성의 차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막 거래량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환금성이 좋고 막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런 선호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천안은 연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가 2004년식이거든요. 21년 됐어요. 제가 5년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26년 차 되는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고 싶은 사람도 한 번쯤 고민할 만한 연식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 내가 팔 때, 내가 파는 집을 사주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들어가 살면 30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얘가 보유하면은 아이파크가 고점은 더 높게 찍어줄지. 그래도 30평대니까 기본 체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 더 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다가 좀 가볍고 쉽게 팔 수 있는 단지는 오른쪽이 조금 더 팔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환금성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천안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때 연식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최근에 수년간 이 천안 아산 지역이 공급을 겪으면서 제가 연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되팔 때 실거주자가 더 많이 쉽게 고민 없이 받아줄 만한 단지는 비록 평형은 아쉽지만 오른쪽에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지까지 내가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두 단지 내가 운이 좋아서 꼭지에 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불당 아이파크가 30평대니까 더 높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꼭지까지 갖고 가리란 보장도 없고, 어쨌든 나는 팔고자 할 때 쉽게 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방 아파트 팔 때 팔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둘 중에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오른쪽이라고 돈 못 벌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같은 투자금이면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보점 비교하고 막 뭐 비교하고 생활권 몇 등 이런 거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팔 때의 환금성, 실거주자가 좋아하는 선호 가치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확장을 해볼게요. 지금 천안 사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역 간 비교도 해볼게요.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광역시 후순위 할까요? 중소도시 신축 할까요? 이것도 많이 고민되시잖아요. 이거 제가 부산도 튜터링 해봤고 김해도 튜터링 해봤거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니까 여러분들 동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교재 안 보고 교재 안 보고 거기 답이 있으니까 교재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부산 진구의 전포동이라는 데요. 전포가 뭘로 유명하냐면 전포 카페 거리가 유명해요. 네, 거기 카페 거리가 왜 생겼냐면은 여기가 이제 전포역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부산의 명동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좀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약간 젊은 애들 술집 많이 가는 데도 있고 뭐 옷가게 많은 데나 뭐 이제 로드샵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구석진 그 골목골목 따라서 약간 힙한 감성의 그 이제 그 주택가 1층에 되게 막 예쁘게 인스타에 나올 만한 집도 예쁘게 꾸며놓은 데잖아요. 그런 전포 카페 거리가 요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택지 규모로 거주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 거리 되게 이뻐요. 거기 있는 한라 비발디라는 단지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역세권이니까 굉장히 평지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 단지고요. 저 뒤에 되게 이제 멋져 보이는 건물들이 있지만 쟤들은 이제 주거지가 아니라 그 뭐죠? 그 금융 빌딩 뭐 이런 상업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지는 김해 유라지구의 원메이저 푸르지오라는 단지인데요. 유라가 여기 요쪽에 있어요. 신입택지 요쪽에 있어요. 예. 여기는 그래서 이제 위치랑 교통이랑 평지가 좋고 다만 단점은 빌라랑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비균질한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유라지구는 원래 이쪽에 이제 1지구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조금 연식이 낡았어요. 08년에서 14년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유라 2지구를 지어서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막 길쭉길쭉한 단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잘생겼죠? 네, 실제로 가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균질한 신축이지만 다만 단점은 뭐냐면요. 도시의 위상이 김해보다 부산이 압도적으로 좋죠. 그리고 서면 근처에 있잖아요. 그 말은 위치가 중심부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단지에 투자하시겠어요? 둘 다 30평대라고 한다면? 유라, 김해, 부산 투자하실 분 없으세요? 서면 근처인데? 네. 참고로 정보점은 부산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연식이 지금 둘 다 약간 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둘 다 이제 얘도 이제 좀 들어난 7,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사이클에는 완전 초신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식 가치를 잃어가다 보면은 땅의 가치만 남는 거 아니야? 땅의 가치는 부산인데 게다가 얘 중심부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냐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상승하게 꼭지까지 가지고 가서 운 좋아서 제가 꼭지에 판다면은 부산이 조금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어쨌든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2월 다음에 그 전에 거래가 11월, 10월, 9월에 3건 찍혔다가 8, 7, 6 건너뛰고 5월. 한 달에 한 건 겨우 찍거나 그마저도 건너뛰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원메이저 푸르지오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 5월 지금 김해 하락장인데 지금 여기 2025년 5월, 4월, 3월 이때가 언제냐면 요 바로 옆에 3,700세대 제니스 들어왔을 때예요. 네, 그때조차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 30평대가 500세대가 넘고 여기가 400세대 다가가니까 여기가 어쨌든 세대수는 한 100몇십 세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입주장 바로 옆에 있는 기축단지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거주자가 선호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면은 가격을 낮추면 팔려요. 이거 잠깐 제가 수도권의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수도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선호도와 황금성의 관점을 약간 잘 아실 만한 서울을 예를 들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잠실에 엘스라는 단지 있는 거 아세요? 네, 유명한 단지죠. 여기가 22년 말 23년 초에 그 전에 막 22억 갔던 단지가 15억까지 빠졌거든요. 네, 정고점이 22억이었어요. 물론 지금 뚫고 올라갔지만 근데 15억, 14억 9천까지 찍혔어요. 그럼 얼마가 빠졌냐면 마이너스 7억이 빠진 거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스가 사람들이 안 좋고 선호도가 낮고 가치가 없어서 30%가 빠졌냐? 라고 보기에는 얘가 되게 좋은 단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가격을 낮추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려요. 근데 지방 아파트에서 분위기 좋을 때만 팔리고 분위기 안 좋을 때 안 팔리는 단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모르겠어요. 가기는 얘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이니까. 근데 제가 꼭지에 팔리란 보장도 없고 이렇게 옆에 입주하고 있는데도 꾸준히 팔리는 단지 정도라면 내가 팔고자 할 때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차하면은 전세 끼고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면. 그러면은 저라면 이럴 때 오른쪽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막 얘가 가치가 더 높고 정교하게 막 부산만에 비해서 막 얘가 뭐 가치가 어떻고 막 이전의 시세 흐름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내가 매도와 환경성의 관점에서 실거주자가 뭘 사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거래량, 과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내가 팔고자 할 때 내 집을 받아줄 만한 실거주자의 수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유라 원메이저 푸르지오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근데 부산 중구가 부산 전체에서 거주지로 굉장히 상급지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점포동이 매력 있는 거주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요의 크기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뾰족하게 좋아하는 단지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저는 황금성적인 측면에서 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가격 결정 요소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잖아요.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거를 막 이제 표나 계산기 두드리듯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체크리스트의 관점보다는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내 투자금을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손품 발품으로 입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지역 주민이라면 어디 살고 싶을까? 내가 나중에 여차해서 팔았을 때 잘 팔릴 만한 게 뭔가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